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충성심, 주인에 대한 충성심이 비교적 상대적으로 강한 것으로 알려진 게 바로 개죠. 그런데요, 한 시골 마을에서요, 귀를 의심케 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정말 충성심 하면 또 풍산개를 떠올릴 수가 있는데 아하. 바로 이 풍산개 이름에 먹칠을 한 개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지난 7일 밤에 있었던 일인데요. 네. 경북 안동의 한 가정집에서 70대 할머니의 시신이 발견이 됩니다. 아하. 경찰이 조사를 해보니까 네. 키우던 개에 물려 숨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몸무게가 18kg의 대형견 풍산개였다고 하네요. 네. 근데 이 풍산개, 네. 홍순민 아나운서, 제가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지만요. 풍산개 3마리면 뭐 호랑이도 잡는다 그런 말인데 그 용맹스러운 그런 개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용맹스럽고 충성스럽고 또 사람을 잘 따른다고 알려져 있는 개인데 네. 바로 이 개가 이 자신을 키우던 할머니를 죽인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되고 아니, 있습니다. 기르던 개면 대체 얼마나 기른 거예요? 8년 동안 길렀다고요. 8년요? 그러니까 뭐 정말 8년이면 이 주인과 개 사이에 정말 정도 많이 들었을 그러니까요. 텐데 좀 안타까운 것은 주인의 목을 물었다는 흔적까지 아, 발견이 되고 네. 있어요. 그래서 확인해 근데 보니까 8년이면 네. 뭐 홍순빈 아나운서 설명처럼 주인을 몰라봤을 가능성, 그런 건 지금 뭐 동물 전문가 저희는 아닙니다만 네.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경찰도 처음에 개를 봤을 땐 설마 이 개가 할머니를 공격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을 텐데 네. 하지만 여러 가지 그런 정황, 단서들이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경찰은 결국 이 풍산개가 할머니를 죽인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저 할머니께서는 지금 안타깝게도 지금 목숨을 잃었는데요. 네. 저 할머니께서 혼자 저 18kg이나 되는 대형 풍상이를 혼자 기르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할머니께서 혼자 살고 계셨어요. 가족들은 없어요? 자식들은 이제 고향을 다 떠난 상태고 아. 그래서 이 요양보호사가 할머니를 이제 돌보고 있었는데 네. 바로 그날 5차례 전화를 했는데 아하. 할머니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이 요양보호사가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아하. 네, 경찰이 할머니 댁을 직접 찾아가서 네. 이 할머니가 죽어 있는 것을 네. 발견하게 된 겁니다. 아니, 근데 아마 지금 우리나라 이제 반려동물 인구가 1,000만 명에 지금 넘었으니까 네. 이번 사건을 보시는 그 많은 시청자분들 중에서 설마 아닐 거야. 이 집에서 8년 동안 기르던 개가 네. 그럴 리가 없어. 혹시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니에요, 혹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가 정말 없을 거라고 파악을 됐는데 네. 여러 가지 사실 단서가 많이 그래요? 발견됐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 할머니 목에 개가 문 흔적이 있다는 점. 아이고, 네. 첫 번째고요. 네. 그리고 풍산개의 코와 입, 그리고 목에 혈흔이 발견이 됐습니다. 아유. 이 사고 당일이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집 인근 골목에서 피 묻은 이 개의 송곳니가 아유, 발견됐는데 네. 나중에 이 풍산개 입을 열어보니까 송곳니가 하나가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정황들을 파악을 해서 이 할머니가 골목에서 개에게 물린 뒤에 아유. 집으로 돌아와서 숨진 것으로 어느 정도 세상에.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아유, 너무 안타까운데요. 네. 경찰을 통해서 지금 경찰도 이 사건을 접하면서 지금 충격을 금할 수 없을 텐데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이제 그 집에 거실에 사망한 할머니 발견하고 네. 우리 과학수사반과 형사들이 현장 나가 현장 주위를 보니까 집에서 한 30m 떨어진 골목길 바닥에 그 혈흔이 낭자한 것을 보고 그 혈흔 주위를 보니까 그 개 이빨로 추정되는 그 송곳니가 있어가지고 발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개 송곳니라고 추정하고 우리 개 입을 열어보니까 그 좌측 윗니 송곳니가 빠져 있었어요. 그 풍산개랑 둘이서만 생활하신 거예요? 예. 한 8년 됐습니다. 8년 동안. 그러니까 네. 개 나이가 한 8세 정도 됩니다. 자녀들이 외지에 다 나가면서 할머니 혼자 계시니까 이제 풍산개를 좀 할머니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키우게 된 겁니다. 그럼 그 가족분들도 이 풍산개를 알고 계신 거네요? 예, 알죠. 평소에는 온순했다고 그럽니다. 아들 말에 의하면 평소에는 온순하고 뭐 이렇게 공격적인 그런 게 전혀 없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개가 풀려가지고 목줄이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그 집 주위를 그래가지고 그 마을 주민 이장님한테 부탁해서 이장님이 목줄을 다시 묶었어요. 참, 최명규 원장님, 이 어르신께서, 참, 이 자제분들은 다 장성시켜서 이제 다 출가도 시키고, 이제 다 이제 이 도시로 다 아마 이제 뭐 결혼도 보내고 했나 봐요. 시집장가 다 보내고 이제 혼자, 어르신께서, 당신께서 이제 혼자 풍산계를 기르면서 생활하시다가 이런 변을 당하셨는데, 이 소식을 접한 가족들 정말 황망할 것 같습니다. 아마 후회도 될 거예요. 그러길래 미리 우리 어머니를 모셔올 걸. 뭐 그런 생각도 할 것 같아요. 아마 더구나 믿었던 개한테 이런 일을 당하신 거고, 그 개를 갖다 아드님이 직접 이렇게 또 보호하라고 마련해 주셨다는 점에 있어서 더 마음이 아플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 강아지가 이렇게 됐었던 이제 상황에는 어떤 상황이 있냐 하면은 목줄이 풀려 있다는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흔히는 강아지들이 목줄을 매거나 아니면 철창이 있으면 되게 답답할 거라고만 생각하게 되는데 네. 그게 본인들한테도 일종의 이제 안전을 확보하는 부분이 됩니다. 안심이 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맹수조련사 같은 경우에도 평소와 다른 속도로 철창을 여고 안에 확 들어가게 되면 공격하게 되는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강아지가 목줄이 있고 집 반경 어디에서는 굉장히 얌전했을 수 있지만 목줄이 풀린 상태에서 이제 할머니를 만나게 됐을 때는 낯선 상황에서 또 다르게 접하게 되는 거고요. 네. 할머니의 반응도 다르게 되면서 다른 행동을 보였을 수도 있고 그러면서 또 목줄이 풀렸던 과정이 만약에 그런 일은 아니겠지만 어떤 뭐 감염이 되었다거나 그래도 흥분했다 그러면 그게 연속이 되는 거고요. 네. 목줄이 풀리면서 되게 이 근처를 갖다 이 강아지가 쭉 산책을 하던 강아지였으면 중간에 전체 경계가 본인이 익숙하게 되니까 목줄이 풀리더라도 흥분하지 않는데 네. 평소에 산책을 하지 않았다고 가정하게 되면 목줄이 풀리면서 본인도 굉장히 불안해지고 아하. 낯선 상황에서 할머니를 만나게 되고 할머니가 다가오니까 그게 자신의 도주거리를 없애는 걸로 착각을 하게 되면서 아하. 공격했을 가능성이 매우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번 사건이요. 무슨 그 시골 말이다 보니까 이 주변에 이 당시 상황이 벌어진 인근에 CCTV가 있다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대체 어떤 이유로 8년간 길러오던 풍산개가 주인에게 이런 해를 끼쳤는지 정확히 알 길은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만 이 유족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이 풍산개가 평소에 온순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대체 이럴 수가 있는 건지 일단 전문가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는 아무리 순해도 공격성을 볼 수가 있고 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는 특히나 서열을 중시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가족 내에서도 자기가 서열이 낮다든가 그리고 체구가 작다든가 약한 개체라고 생각하면은 공격성을 보이면서 물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염 교수님, 지금 네. 전문가의 얘기는 뭐 들었습니다만 네네. 이해가 안 되는 아마 시청자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아니, 서열이 뭐 정해질 수 있겠지만 네. 8년 동안 아니 서열 문제를 그럼 풍산개가 이 자신에 대한 자기가 이 어르신이 체구가 작다고 서열 문제가 갑자기 8년 만에 나타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진돗개를 14년 길렀었거든요. 네. 진돗개와 풍산개는 그 충성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아하, 네. 그래서 주인의 다른 사람을 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희 집에 찾아오던 지인이 있었는데 많이 얼굴을 봤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계속 짖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풍산개는 굉장히 충성심이 강한 그 개인데, 네. 이 사건을 보면 두 가지 좀 특징이 있어요. 아까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셨지만. 네. 송곳니가 빠졌다는 것과 네. 또 목을 물었다는 그 두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네. 개는 보통 그 뭐 투견 싸움을 보시면 알겠지만 공격할 수 있는 그런 급소 부위를 공격할 수 있는 부분을 압니다. 아하. 그러니까 그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그런 네. 부분을 확실히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목을 문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아주 중대한 상해를 가하겠다라는 네.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네. 또 송곳니가 빠졌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러니까 8년 정도 된 개거든요. 네. 8년 정도라고 하면 사람의 그 연령으로 따지면 40에서 50대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러면 아직 그 건강한 그런 상태거든요. 네. 근데 송곳니가 빠졌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제 질병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 네. 개가 질병이 네. 있다든지 아니면 영양실조에 의해서 아. 뭐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 그런 가능성. 죄송한 부분이지만 조금 뭐 학대를 당했을 가능성도 있는데 이 네. 부분은 저는 사실 적은 것 같아요. 네. 할머니께서 잘 길렀던 상태인 것 같은데 어떤 질병이나 영양실조에 의해서
개 상태가 좀 이상해진 상태에서 공격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CG로 보여드립니다만은 전문가들의 의견, 소견을 들어봐도 저 소견을 들어보면 더더욱 고개가 갸우뚱해집니다. 풍산개는 머리가 영리해서 주인을 잘 해치지 않는다. 다른 개들에 비해 사냥 본능 많이 지녔다. 개의 이빨 중 가장 강한 송곳니가 빠졌다는 부분이 이상하다. 개는 멧돼지를 사냥하거나 투견 시합 때도 이빨이 빠지는 경우가 거의 없다. 근데 현장에는 이 풍산개 이빨로 추정되는 송곳니가 빠져 있다고 합니다. 자, 최명기 원장님. 네. 암컷이면 가끔씩 이제 임신을 해서 네.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상당히 예민해지거든요. 네. 그리고 수컷이면은 어쩌면은 가만히 개는 묶여져 있더라도 다른 강아지나 다른 동물이 어떤 감염을 시킬 수 있으니까 네. 감염성 질환의 초기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손 변호사님. 네. 지금 이제 유족들은 이 안타깝게도 이 자제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얼마나 황망할까요? 그리고 또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후회도 될 거예요. 그냥 도시로 도외지로 또 자녀들이 있는 곳으로 그냥 모셨으면 하는 아쉬움도 남을 텐데 지금 이 가족들이 이 협의를 거쳐서 해당 개는 뭐 안락사 시키는 걸로 지금 가닥을 잡았다고 하는데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만약에요. 지금 이 사안이 지금 어르신, 지금 할머니의 그친 것도 정말 안타깝고 끔찍합니다만 이 풍산개가 정말 혹시라도 다른 주민들까지만 해칠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만약에 잘못하면요. 네. 그런 걸 생각하면 정말 끔찍합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이제 애완견이고 또 반려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네. 결국 동물이거든요. 네. 따라서 절대 안 물어요. 뭐 안전해요. 네. 이런 거는 사실 통하지가 않는 거죠. 절대란 표현은 그렇습니다. 네. 언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것이 어허. 동물이고 짐승이기 때문에 네. 항상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되는데 네. 이런 참변이 발생해서 너무나 안타깝고요. 네. 또 하나 가능성이 어느 정도일지 또는 확인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제3자가 이 개를 뭐 흥분시켰거나 아니면은 제3자가 실수로 이 개가 흥분하도록 만들었다면 그로 인한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여기까지 좀 수사를 해야 되는데 네. 사실 뭐 목격자나 영상이 없는 상황에서 이 개한테 뭐 물어볼 수도 없는 상황이고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이게 형사처벌로는 연결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강아지가 이 개가 주인과의 관계에서 이 참변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하지만 작년만 해도 반려견 때문에 서울시에 들어온 민원이 1000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반려견에게 물리는 사고가 작년만 해도 보고된 것만 1000건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을 수 있다는 얘기죠. 네네. 이런 상황에서 혹시 내가 기르는 강아지가 네. 개가 다른 사람을 물었을 경우에는 이제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목줄을 안 했거나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네. 아니면 뭐 입마개를 하지 않았거나 네. 이럴 경우에는 과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형사처벌 가능성도 있거든요. 여기에 더해서 민사적인 손해배상 책임까지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주들께서 네. 꼭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지난주인 걸로 기억하는데요. 뉴스파이터가 홍수민 아나운서 지난주에도 저희가 기르던 개가 주인이 잠시 목줄을 놓고 뭔가 이 일을 보던 사이 지금 바로 저 장면입니다. 네. 저 때도 아이가 한 9살, 8살 되는 아이였잖아요. 지금 신발 당황해가지고 경황이 없어가지고 저 보세요. 신발 한 짝도 잃어버리죠, 지금. 그렇죠. 이 아이가 당시 이제 학교에서 오는 길에 이 말라뮤트 대형견이 이 아이를 공격을 하게 된 건데 네. 사실 이때만 해도 계속 다리를 좀 공격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좀 사람하고 놀자고 하는 건 아닌가라는 의견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또 이 개가 이 할머니의 목을 물었다는 점에서 네. 조금 이때보다는 상황의 심각성을 좀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저 화면도 그렇습니다만 물론 이 개를 키우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왜 몇몇의 사건을 마치 과장하냐 이런 항의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앞서 손 변호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절대라는 건 없습니다. 우리 개는 내가 키우는 동물은 그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번 사건을 보듯이 철저한 관리에 좀 더 신경 쓰는 그런 자세, 더불어 사는 사회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 할머니 참 안타깝게요. 돌아가셨는데 네,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해 보이고 제가 말을 못 잇겠습니다. 죄송합니다.